네. 회장님 한 5분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 네, 네. 예, 예. 좀 한담 나누시죠. 나영채 의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살 더 드셨는데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이 군법당 봉사가 있다 보니까 오늘 1월 1일인데도 갔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유, 새해 좋죠. 첫날 훌륭하죠. 네, 네. 군법당 들려서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우리도 우리 공부가 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고향 흥국사 주변에 군부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부대에 좀 그런 참선 명상을 좀 젊은이들에게 좀 전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저희인데 카톡으로 보내오는 군 복무 중인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이제 카톡으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 묻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군인인데 이제 요즘 군인들이 이제 휴대폰이 오픈이 되니까 맞아요. 이제 방과 후에는 좀 시간이 좀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인데 이제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니까 이제 참선 명상 같은 걸 안내해서 이제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군인 취재에 아주 좋은 저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준비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회장님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법문하면은 다음 달은 같은 일요일이라도 또 다른 분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제 교수님 저번에 해주셨던 뭐 행복 찾기 이런 부분을 지난달에 제가 법문을 하다 보니까 PPT 같은 좀 이용해서 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또 요즘 아이들 지금 일단 눈으로 보는 게 그렇죠.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잠깐 화면에 그래도 명상하는 부분을 조금씩 언급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저 혼자만 꼭 쭉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잠깐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덕분에 그런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그게 저는 과거에 그 군부대를 많이 갔는데요. 그냥 가서 참선을 가르친다고 수십 권 가르치고만 다니고 쪼꼬파에 서다 주고 다니다가 이제 그냥 그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진짜 우리 생활 참선에서 가서 이렇게 공부를 연속성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진짜 황금어장의 군대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영원한 행복 같은 거 교재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 책이 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살님. 오늘 수고 많이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그 청정도론을 책도 구하지도 못했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듣는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오늘 그 수연 법우님이 못 나오셨네요. 글쎄요, 못 나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예, 지금 한산사에 계시더구만요. 한산사. 예. 여기 오람스님 계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절인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산사를 찾아봤더니 아주 좋은 명당의 자리하고 있고요. 또 월암 스님 그 법문을 한번 그럼 들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와, 이분 도인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인인 것 같아요. 수연보부 좀 전에 카톡이 왔는데 조금 늦겠다 그래. 한 10분 정도 늦는다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좋은 곳에 금년 6월까지 계신다고 그래요. 아, 5월까지. 예. 다른 일로 저는 거기 계신지도 모르고 뭐 여쭤보려고 우리 명상 지도사 그 모임 공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여쭤보려다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다고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면은 그 이게 이 화두 삼매 들어보셨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는데 못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그 나는 4일 만에도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의아하다 이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삼매는 바른 삼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못 느낄 정도의 그 집중이 됐다는 얘기지. 번뇌 망상을 못 느낄 정도의 집중만 느꼈다는 거지. 제대로 된 삼매는 아닐 텐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화두하는 공부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만은. 그래서 저절로 되더라 화두가 그때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또 다시금 또 그렇게 이제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간다면 한 일주일만 간다면은 이제는 이제 끊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왜냐 뭐 갈 날이 기약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된 거더라고요, 그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좀 해보십시오. 오늘 공부하는 날이니까요. 청중들은 공부하는 날이니까. 그럼 교수님 일단 10분이 지났는데 시작은 할까요? 예,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바오 하지 않나요, 교수님? 나보고 잠깐 하시죠, 뭐. 네, 예, 네. 회장님 진행하시죠, 뭐. 예. 네. 지금부터 2023년 첫 명상 지도사반 첫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시작에 앞서서 나바오 운동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예쁘지? 아니 뭐 분리가 다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분리해서는 하고 종이를 좀 바꿨어. 만약 드렸대? 주세요, 된장찌개. 교수님 시작할까요? 예, 그럼- 회장님 네네. 진행하시죠. 예. 네. 그럼 오늘부터 저희들 청정도론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는 백희님 도마님께서 청정도론 해제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왜 안 될까요? 그 줌을 내리시고 네. 예. 예, 됐네요. 네. 자, 먼저 청정도론 그 첫 해제 부분에 대해서 발제라고는 좀 그러네요. 발표를 하게 된 백희인입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 청정도론을 다 보셨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전부 이제 읽어보실 책을 이제 받아보시면서 총 3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 권도 양이 방대하고 일단 내용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저는 한 6년에서 7년 전에 이 책을 강무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한 기억이 지금까지 다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 청정도론이라는 것을 우리 참선을 하는 우리 참선 도반님들께서는 이 도론을 읽기 전에 먼저 초기 불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초 지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좀 갖추어야지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어록이나 조사어록 이런 부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도반님들께서 이 초기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전혀 낯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해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청정도론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초기 경전에 우리 니까야라고 하는 사부 니까야에 대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부 니까야에서 아비담마로 넘어가는 그 아비담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한 다음에 이 청정도론이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청정도론이라는 이 주석서를 접해야지 그 순서가 맞는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그 니까야 사부 경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또는 아비담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건너뛰고 바로 주석서로 넘어가는 조금은 이제 많이 월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선으로 무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초기 불교라는 초기 경전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초기 경전을 공부하면서 대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불교는 대승으로 넘어오기 위한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좀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청정도론을 읽어 나가시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도론은 우리가 이 책에 특히 초기 경전에는 많은 부분이 빨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빨리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빨리어 단어는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출신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급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실 때 그 상류층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법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하류층, 중류층 이하의 하류층에는 마가다어나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출신이시니까요. 마가다어나 또는 빨리어로 법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빨리어로 많이 경전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정도론도 책 첫 표지에 보시면 위스티 막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어를 발음을 하는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도론을 읽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빨리어에서 V라고 그러니까 V라는 이 자음은 이응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비수띠라고 안 하고 위수띠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위수띠, 막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위스티하고 막가라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된 합성어인데요. 위스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막가는 도지요. 우리 한역으로 하면 팔정도 할 때 그런 도를 말합니다. 청정에 이르는 청정을 체득하는 수단으로서의 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은 붓다고사 스님께서 집필을 그러니까는 만드셨는데요. 붓다고사 스님께서 직접 저작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스님 이전에 인도의 언어인 뭐 싱할리어라든가 그런 다양한 어로 된 그러한 경전들을 다 살피셔서 그래서 추려서 경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스님께서 엮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세기 경의 인도 스님이시고요. 정확한 출생 연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인도 스님이신데 스리랑카로 넘어오셔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시고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역작을 남기셨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도론이라는 붓다고사 스님께서 만드신 이 책을 인도와 또는 그 동남아 지방에서는 상주하부 불교의 완전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상주하부 불교 하면은 테라와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테라와다 불교의 정점에 있는 수행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초기불전연구원의 원장님이신 대림스님, 비구니 스님이세요. 대림스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전부 빨리어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 하면 기본적으로 위스티 막가라는 뜻이고 붓다고사 스님께서 만드셨는데 대림 스님께서 엮으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로 가서요. 우리 교재에서 이 해제 부분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 120쪽이나 돼요. 그 많은 내용들을 이 해제에서 어떻게 다뤘냐 하면 1권, 2권, 3권을 통틀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청정도론이 만들어졌고 어떠한 체계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해제에서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정도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빨리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침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은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전부 빨리어로 만들어진 3장을 우리는 아주 빨리 3장이라고 거의 3장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장, 율장, 논장인데 이 청정도론은 주석서입니다. 제가 앞서서 니까야나 또는 사부니까야나 또는 아비담마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바로 주석서로 넘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주석서는 경에 어떤 주석을 달고 그 주석에 또 주석을 달면 복주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석서는 어쩌면 경보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더 난해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청정도론은 경장을 주석한 주석서이다. 그럼 경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사막과 칠정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막은 우리 도가님들께서 개정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개는 빨리어로 신라라고 하고요. 정은 삼맨대의 한역으로 사마디라고 합니다. 신라라든가 사마디 또는 해는 빠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단어에 위에 물결무늬, 자음에 물결무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입력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해서 영어 스펠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 또는 청정도론을 공부하면서 이 빨리어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책을 읽어 나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은 신라, 사마디, 빠냐. 빠냐는 지혜, 통찰지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은 잘 알고 있지만 칠정정에 대해서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칠정정은 이 청정도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두 7가지의 청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팔정도도 알고요. 또 이 사막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팔정도와 사막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교재에 이 텍스트에 개청정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개청정은 개에 대한 얘기, 마음청정은 심청정이라 그럽니다. 정에 대한 얘기, 다음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직견청정, 도닦음에 대한 직견청정, 마지막 7번째 직견청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팔정도에 대입을 해보고 또 사막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텍스트에도 계속 아마 뒷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개청정은 개에 해당이 되고요. 팔정도로 넘어가면 정어, 업, 정명, 바른말, 또 바른생활, 바른 이런 쪽으로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마음청정은 정이라 그래서 정념, 정정진, 정정. 나머지 3번째서부터 7째까지는 정견, 정사유 해서 해에 해당이 됩니다. 초기 불교는 다양하다기보다도 전부 이렇게 시줄 날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책을 보다 보면은 훨씬 더 우리 석순이 도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우리 선어록이 선이 훨씬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선이 그렇게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초기 불교, 이 청정도론이라든가 아니면 니까야 이 부분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지금 화면에
뭐 줄이 거져 있네요. 왜 그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 청정도론이라는 것은 빨리 3장을 기초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경장의 주석서다. 그리고 사막과 실정정에 대한 내용이다. 그것이 청정도론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석서를 얘기하기 전에, 도론을 얘기하기 전에 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읽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 불교에서의 이 니까야라는 이 경전은 가장 기본적인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 나가야 되는 경전입니다.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사부 니까야가 있고요. 또는 오부 니까야라 그래서 구타카 니까야까지 하는데 구타카 니까야는 뭐 자타카라든가 뭐 법망경이라든가 조금 경하고는 부처님의 원음하고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네 가지를 사부 니까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가라는 표현은 길다라는 뜻이고요. 맞지만은 중간 길이, 상유따는 주제에 따라, 그 다음 안구따라는 법수. 법수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 법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사성제, 팔정도, 사막 이런 것처럼 앞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구따라 니까야는 그런 숫자에 맞춰서 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긴 길이는 우리 한역으로는 아함경이라 그러죠. 장아함, 뭐 중간 길이는 중아함, 주제에 따라서 잡아함, 또 법수에 따라서 증일아함 이렇게 네 개의 경을 있는데 이 경은 기회가 되신다면 어떠한 경우든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안목을 넓히는데 선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유따 니까야 하고요. 긴 길이의 경보다는 맞지만 니까야 이 책을 좀 읽었습니다. 편하게 읽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그렇게 머리를 쓰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청정도론을 읽어간다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읽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제 부분에서도 몇 가지 약어를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자, 이 약어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발음은 그냥 스펠링 나오는 대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A라는 이 스펠링은 앙구따라니까야. 앞서 앙구따라니까야 말씀드렸죠. A에서 이 앞에 A는 앙구따라고 뒤에 A는 주석서라는 뜻입니다. 아타카타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청정도론에서. D는 디가니까야 하고요. DA 했으니까 디가니까야의 A, 주석서다 이런 뜻입니다. 아타카타. 그 다음에 DHP는 법구경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맛바다. 우리 빨리어에서 자음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 된 발음이 납니다. 파다 이렇게 안 하고 빠다 이런 식으로요. 니카야 이렇게 안 하고 니까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T도 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요. M은 JA가 있네요. 우리 부처님의 본생담 자타카라고 하죠. M은 맞지마를 얘기하고요. S는 상유따 니까야입니다. VIS는 우리 앞서서 살펴본 위스띠하고 막가라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위스띠 막가다. 이것이 청정도론이다. 이 교재에 보면 약어라 그래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 약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이 정도의 약어를 살펴보시면은 책을 읽으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청정도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누가 했고 누가 번역을 했고 뜻은 청정도론의 뜻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사막과 칠정도에 대한 주석서이다. 경장에 대한 주석서이다 정도로 우리 해제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내용은 해제에서 나와 있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자, 청정도론의 이 체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담마, 아비담마라는 것은 아비와 담마가 또 붙은 말이에요. 아비라는 것은 수승한, 아주 높은 그런 뜻도 있고요. 또는 무엇에 관하여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접두사예요. 그래서 담마는 부처님의 법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아비담마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아비가 수승한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비담마는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거의 꼭 필요한, 넘어가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아비담마를 근간으로 해서요. 개청정, 마음청정, 사막 중에서 지금 개정이죠. 개정과 오청정 이것은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이 해로 표현되는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다시 이 위파사나는 위와 파사나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죠. 위는 파사나는 꿰뚫어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위는 모든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다시 한번 이 책에는 아비담마를 근간으로 해서 수승한 법을 근간으로 해서 배청정과 마음청정과 나머지 해청정 모두 이 칠청정 중에서 이 오청정이 윗바사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찰해보는 꿰뚫어보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청정도론이 추구하는 바는 도와 과와 열반을 증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우리 도반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맨 아래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 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해서 4도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도에 대해서 수다원 도가 수다원 과가 되고 사다함 도가 사다함 과가 되고 아나함도 아나함 과, 아라한도 아라함 과 그래서 사쌍팔배라고 그럽니다. 이 사쌍팔배와 이거로 인해서 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적은 책이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파사나 수행이 이 청정도론은 수행 지침서입니다.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을 하도록 이끄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해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일단은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상고무화죠. 무상고무화. 이거를 직시해서 해체해서 봅니다. 위파사나는 꿰뚫어 본다 그랬고 또 이 모든 무상고무화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전부 해체해서 봅니다. 그것을 해체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무상고무화니까 존재의 속박으로 벗어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무상고무화를 전부 우리가 거기를 직시를 해서 그 지혜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결국은 이 초기기 불교에서 원하는 바는 사쌍팔배입니다. 수다원에서
아라한도와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열반으로 이루는 길, 그 길을 가는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이 청정도론 해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개념을 해체해서 법의 고유 성질과 보편적인 성질, 보편적인 성질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무상, 고무아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성질은 이해가 되는데요. 법의 고유 성질에 대해서 우리 대승 쪽하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제에서는 법의 고유 성질에 관해서 저기 69쪽이죠. 아마도 69쪽 같습니다. 69쪽에 조금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름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법을 이렇게 또 파악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초기 불교는 무엇이든지 개념을 해체해서 본다는 것, 전부 해체해서 보는 윗바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법의 무상고 무아, 이런 재행무상, 재법무아 이런 것에 대한 통찰, 즉 지혜를 닦는 것, 우리 빤냐라는 말인데 이 빤냐를 그대로 음사를 한 것이 반야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이러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도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조로 69쪽과 이제 또 78쪽인가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읽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까지 됐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청정도로는 대림스님께서 총 3권으로 만드셨잖아요. 1권은 1장에서 7장까지가 1권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6장인가요? 16장까지가 2권이고 나머지 23장까지가 3권입니다. 그 1장에서 7장까지가 1권인데 그 중에서 1장하고 2장에 해당되는 게 계입니다. 계이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그 다음에 13장까지가 정에 해당이 되고요. 14장서부터 23장까지가 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정해를 다시 7정정으로 분리를 했고 8정도로 나눴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청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개청정이라는 것은 육군, 안이비설, 신의를 말하는 거고요. 육군과 의식주의의 단속이다. 단속이라는 이런 그 초기 불교적인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시는 그런 단어들이 꽤 나와요. 있습니다. 개청정은 그런 거고요. 마음청정, 심청정이라고 하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우리는 그 상태를 삼매, 또 사마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견천정, 이거 볼견자잖아요. 정신과 물질을 그대로 보는 것,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우리 참선 도반님들은 견청정 같은 경우는 쉽게, 또 마음청정, 개청정도 충분히 쉽게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서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연기법을 파악하지 못해서 연기에 대한 거, 삼세에 대한 거, 또 삼세 양중 인과에 대한 거, 이 의심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청정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고 합니다.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실지 윗바사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교재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청정. 이 부분은 다시 이 도와 도아님은 중도정변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도덕금에 대한 직연 청정은 우리 이 청정도론에서 1, 2, 3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아마 언급이 되기도 할 거예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재행무상 일체계고 뭐 재법무와 무상고무와 이런 단어들, 그러한 것에 대한 직영 청정을 말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은 그대로 그냥 직연 청정입니다. 이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살상팔배의 수다원서부터 아라한까지의 그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청정도로는 이 해제에서 총 3권의 권수로 개정해를 나눴고 23장으로 나눴는데 각 장마다 그 특색 있게 개와 정과 해를 분류를 했고요. 또 중요하게 사막과 실정정을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 이 부분이요. 이 책에 아비담마의 공간으로 하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 도반님께서 청정도로는 그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가지 약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 사부 니까야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니까야는 한역 아함경에 이러이러하게 번역이 돼서 또 나와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청정도론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사막과 칠정정오를 근간으로 하는 경장의 주석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 35분 제가 했나요? 아주 간략하게 함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욕심으로 따지자 보면은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넣어서 파일을,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교수님께서도 그 청정도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셨고 저 또한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청정도론은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선으로 가기 위한, 대승으로 가기 위한 아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1, 2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정도론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안목을 넓혀서 중도정견의 안목으로 우리 대학원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 선이라는 게 우리는 선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쉬울 수 있지만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고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통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선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좀 마칠게요. 예. 아우, 제가 듣기에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청정도론을 너무 전체적인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청정도로는 쉬워졌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교수님, 청정도론뿐만이 아니라 네. 초기 불교의 이 니까야나 초기 불교가 쉬워요. 아유, 기초에 기초.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어려워요. 아니 근데 막연히 책을 제가 읽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도반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해서 딱 정리를 해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네. 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네, 진짜 멋지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책을 이미 조금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도 책을 구매 못 하신 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조금 앞쪽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금 편안하게 토론 아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또 이유리 도반님 또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이게 청정도로라는 책은 있어요. 제가 대림 스님 연구소에 그거 이제 그 문의를 해서 이제 택배로 받은 게 10년 전이에요. 그 책을 읽어볼까 한참 그때 공부할 때라서. 그런데 이제 정진하는 데다가 집중하느라고 미얀마까지 이제 갔다 오고, 이제 그쪽은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교수님처럼 저도 이렇게 이쪽에 크게 관심이 안 가지더라고요. 가서 이제 해보고 하니까, 아, 우리 대승인데 여기는 이게 평등도 없고 좀 그렇구나, 그런 걸 거기 가서 느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가서 미얀마 가가지고 파업센터에 가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거기 이제 진경 스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체계적인 건 좋아요. 체계적인 건 좋은데 뭔가 이제 제가 그 참선을 하다가 간 관계로다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기초적인 그쪽 분야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그렇게 관심은 안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청정도론을 이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진짜 일명요연하게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왕에 하시는 거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또 강목 스님하고 공부를 하셨다잖아요. 저도 법주사에서 강목 스님을 뵀어요. 뵈서 이제 그런 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서울 가서 이제 다시 뵙고 말씀을 나누려다가 이제 그게 또 인연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강무 스님하고 이 청정도론 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이왕에 하신 거 그냥 꾸준히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가요? 네, 네. 제가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보다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발제를 하기 전에 또 몇몇 도반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낯설고 또 우리의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선을 하는 참선인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기가 일단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발표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공부로 접근하자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그렇죠. 말씀도, 예.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편안하게 책을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읽는데, 이렇게 발제를 해서 요연하게 공부하듯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까 저 제가 그 윤희도반님 말씀은 저 백이인도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발제를 다 네. 맡기는 걸로. 아니, 왜냐면 어머머머. 강무스님하고 이미 공부를 하셨잖아요. 선행 학습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우, 처음 이걸 접해야 되는 너무 한 사람이 부분이라서 독박 읽기도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빠가지고. 읽기도 바빠서. 아니면 교수님이 다 읽으셨어요? 교수님? 아니, 나도 안 읽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하시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무스님하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 이해까지는 아니고요. 도반님들보다 정말 요만큼 더 제가 익숙하다라는 그거 그러니까 외에는, 익숙해서 하면 이제 서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제가 공부하다가 이런 점이 좀 그랬다, 또 의견도 좀 물어봐 주시고 하면 저희도 읽으면서 이제 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또 얘기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럼 일단 우리 저희보다도 또 교수님이 조금 더 많이 교재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 먼저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이게 이쪽 그 남방 상자부 성가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청정도론을 원래 우리 공부 주제로 잡자는 거는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다행히 이제 우리가 백이인도반께서 네. 불교 공부를 다양하게 하시면서 이 바사나와 이 청정도론 공부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길잡이가 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좋은 인연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문답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그 위수디가 청정이고 네, 마가가 도라면 그러면은 원래 이 책 제목은 청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론자는 그냥 붙인 거고. 네, 네, 예, 그렇게 일단 그 윗바사나식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청정도네요. 청정도. 그렇게 하고 청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 이게 이게 5세기경의 저술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그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세기경에 이게 이제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 이제 그 니까야 그러니까 초기 경전의 이제 주석 겸 이제 수행론으로 이제 집약된 것이 이제 청정도론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더라? 지금 그 이 청정도론을 어, 태국의 숲속 전통에서는 이 청정도론도 부정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 얘기를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그런데,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청정도론이 거의 뭐 바이블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할 때는 우리 선종의 육조단경과 위상을 같이 하는 네, 그러니까 청정도로는 5세기에 이제 논서고 육조단경은 8세기죠. 그러니까 690년에서 네, 700년 그 뒤에 713년에 육조스님이 열반하셨으니까 750년경에 결집이 됐다고 보거든요. 육조단경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청정도로는 육조단경보다 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결집된 남방의 이제 수행 지침서, 수행 교과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 교과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니까야가 무슨 말입니까? 경이란 뜻이죠. 경이란 뜻이죠, 그죠? 네, 예, 니까야 경이란 뜻. 니까야는 경이 말씀의 모음, 경. 네. 예, 이제 오늘 이제 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더 명료해진데 니까야가 뭘까 이런 혼란. 뭐 니까야,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저거 제가 이제 외웠는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디가 니까야는 되게 긴 제가 외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D가 니까야는 되게 긴 경전. 맞지마는 적절한 중간 길이 맞지마 안성맞춤 같은 맞다. 지금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쌍유따는 이제 상응하는 주제가 그 주제에 따른 상응하는 주제에 따른 상유따로 해갖고 이제 상응한 주제별 모음 해서 이제 잡암 이렇게 했고요. 안굿다 이런 건 지금도 계속 헷갈립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외웠던 방식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하니까 이제 조금 개념이 이해가 좀 분류가 계속 모르는 단어가 저러니까 반복되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말씀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청정도론을 이제 해제까지만 봤는데요. 이제 해제까지만 봤는데 보면서 이제 계속 더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 청정도로는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 니까야에 근거한 이제 수행 지침서로 결집이 된 거고요. 만들어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정도로는
일관되게 언어와 문자에 기반한 사유 분별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닦음으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육조단경이나 선종과 조금 구분되는 특징은 이제 우리 선종과 육조단경은 언어 문자를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이제 바로 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데는 언어와 문자,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불림 문자, 교회 별전, 언어 도단이라는 이제 직지, 이제 도노라는 이제 특색이 있는 거고요. 청정도로는 이제 일관되게 이제 수행을 점진적으로 닦아가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이제 차제법이죠. 예, 점수법, 차제법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특색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 불교가 도노나 직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선종만 있는 게 아니고 교적 전통과 또 남방 상자부 성가의 전통도 세계 불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몰라서는 이제 우리가 불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방 상자부 성가의 수행 전통과 중요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이제 누구라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더라도 그죠? 대화하더라도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막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우리 그 생활참선 도반님들이 왜 청정도론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그 관점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게 그 관점을 세우지 않으면 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요 청정도론을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한 분이 강묵스님입니다. 강묵스님이 이제 남방 상자부 성가의 수행 전통을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번역하고 지금 활동하는 대표적인 그런 스님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청정도론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반님들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들어두실 필요 있는데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이 강목스님은 자기 공부의 정통을 남방 상자부 성가와 이 청정도론에 당신의 정체성을 두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 불교와 가나선 수행자들 대단히 조금 뭐랄까 무시한다랄까 비판적으로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데 아쉽지만은 뭐 그건 그분의 업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견해는 존중하되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우리가 정견으로 들으시면은 우리 도반님들이 이번 한 1년 공부도 상당히 아마 알차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석순이 도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청정도론이 이제 초기 불교 중요 경전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쉬울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나 봐요. 설이 좀 어렵고. 근데 막상 이제 책을 열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백힌두바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겠다 라는 약간의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예, 오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청정도를 조금 더 제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130페이지에 나오는 그 12번 바로 위에 그 통찰지는 중도의 실천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이제 중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반가워서, 그래서 제가 통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 윗바사나에서 그 통찰지라는 게 중도의 실천을 나타내는 건가? 그래서 이 지금 청정도론에서는 중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많은 부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종이 일단은 오늘의 그 해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긴 네. 한데 그 뒤에도 다 읽으셨네요. 지금 좀 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네. 글로만 읽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었군요. 제가 이게 책을 붙여놔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대로 이 화면을 보시면은 통찰지라는 거는 그냥 지혜죠. 네, 그런데 네, 우리 선에서 말하는 지혜와 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네, 이 지혜라는 이 빠냐라는 것이 쓰이는 그 부처님의 그 경에서 쓰이는 요소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갈래가 많이 갈라진다고 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통찰지는 어떠한 통찰지, 어떠한 지혜냐 하면은 사성제, 초기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안목, 팔정도에 대한 바른 안목, 그 사성제와 팔정도는 바로 중도로 소기불교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와 팔정도와 12연기를 바로 아는 지혜가 통찰지다.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랑 같다라고 이해해도 네, 되겠네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네, 통찰지로는. 네, 그게 네. 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통찰지는 중도의 실천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69쪽에 도바님들께서 읽으셨겠지만 69쪽에 보시면은 교재 69쪽은 한번 꼭 읽어보셔가지고 이게 좀 새기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생각하는 이 고유성질과 보편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 뭐 회장님이 읽어주시죠. 백희님, 도바님이 오늘 그 69쪽하고 조금 전에 그 78쪽도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 중에서 주요 부분을 한번 언급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69쪽에 1번이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방법론으로는 법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고유성질, 자성이라 그러죠. 자성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성질은 사바와라고 하는데 이 수로는 경장이나 논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석서에서부터 제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방법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서로 구분되는 이유는 바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감각 접촉과 느낌과 인식, 의도와 집중과 주의가 각각 다른 법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 각각의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이 각각 다른 이유도 그 각각의 법의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고유 성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법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좌부에서 분류하는 82가지 법들 가운데 추상적인 물질 10가지를 제외한 72가지 법들은 모두 고유성질을 가지며 이런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은 다시 위빠사나로 실참 실구하는 대상이 된다고 정리한다.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찰이 없이는 위빠사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유성질은 중요하다. 물론 여기가 중요한데요. 제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다는 이러한 주장 때문에 대승으로부터
아공법유라는 존재론적인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좌부를 위시한 모든 부파에서는 이런 고유 성질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비담마 또는 아비달마의 이런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이 반야부를 위시한 대승불교이다. 그러나 상좌부를 위시한 모든 부파에서는 당연히 보편적인 특징, 공상으로서의 제법 무한은 기본 전제로 그대로 튼튼히 유지되며 청정도론의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상좌부에서는 법을 결코 실유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네, 거기까지 이제 그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반님들께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자부에서는 법을 신류라고 강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죠. 신류가 가장 저희 선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자부가 신류. 근데 이 법을 상장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정도론에서. 대승에서 그런데 초기 불교를 아공법유다, 실유다라고 공격을 또 이제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고유 성질과 보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 앞쪽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읽다 보니까 접촉, 감각 접촉, 느낌, 뭐 의도 이런 부분들은 다 나름의 고유 성질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읽으면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찰나생 찰나멸, 그러니까 생멸 하니까 중이다, 중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유가 아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도는 불생불멸로 우린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인데 찰나생 찰나멸이면 불생불멸의 중도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유론적 견해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청정노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논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요 포인트를 잘 잡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있는 것이냐, 이제 부처님 법, 영기법, 사성제 팔정도가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청정도론을 비롯해서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계속 닦음도 있고 또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전생 얘기도 하고 내생, 그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전생과 내생이 있고 이제 그 속에서 닦는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와 중도와 연기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방편으로 하는 얘기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상통이 될 수가 있죠. 이건 방편이다. 법은 모아법이다, 연기법이다, 중도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있고 부처님 법도 있다, 깨달음도 있다, 윤회도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명상 지도자 협회에 그 이사분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정도론과 그 남방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답니다. 하나는 마하시 계통. 그러니까 마하시는 이제 그 미얀마 양곤이 있죠. 양곤. 미얀마의 수도에 보면 마하시 위파사나 센터라해서 마하시 사야도가 이제 주석했던 일종의 도심 선센터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미얀마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파사나 수행 체계를 현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센터를 가진 곳인데, 이쪽에서는 중도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윤회나 전생 오생 얘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산중, 이제 숲속 깊은 곳이 이제 파옥 선언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윤희 우리 도반님이 가보셨다는 파옥 선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산중 깊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봉암사 같은 곳에 이제 있는 아주 유명한, 최근에 이제 아주 부각되고 있는 그런 선센터랍니다. 파옥은.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사마타를 닦아서 이제 선정의 힘을 키워서 위파사나로 가서 이제 완성을 한다, 그런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마타를 닦아서 선정의 힘을 키워서 위파사나로 가서 이제 수행하는 가운데 이제 전생 오생을 관하고 위파사나하고, 내생을 오생을 이제 위파사나하는 관하는 그런 수행의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파옥에서 이제 많이 주장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마하시 계통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견해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양념을 해가지고 현재 남방의 수행 전통이나 수행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방 위파사나 수행 전통을 공부하고 온 분들도 견해가 또 크게 다른 점도 있고 작게 다른 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상당히 여기도 상당히 복잡하구나는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견해 차이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은, 이분들은 법을 어떻게 보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해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공부도 이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제가 좀 더 네. 말씀드리면, 저도 마하시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체계가 제가 참선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파욱은 조금 이제 참선하고 사마타로 해서 위파사나로 넘어가는 거라서 저한테 좀 그쪽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욱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율이라던가 이제 철저히 정진하는 거는 그 전통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야도라고 해서 이제 밑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파옥 사야도보다 밑에 있는 사야도들은 그냥 거진 상담 형식으로 해요. 사람들을 그냥 일반 생활하는 게 되게 상담한다고 이제 한 번씩 수행하다가 그 인터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계로 올라가요, 거기는. 그래서 청정도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계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현상이 없으면 못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스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현상이 빛이라든가 니미따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옥사야도한테 가면 그분은 그냥 그 코 밑에만 봐 하고 다른 거는 얘기 안 해. 우리처럼 우리 선사들처럼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 한마디만 하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해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밑에 사여자들한테 해서 단계로 올라요. 거기는 즉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참선하다 보니까 니미타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도 그냥 지나가도록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경 스님이 이제 듣고 통역을 이제 영어로 하니까 통역을 해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현상들이 그 청정도론에 비춰봤을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에까지 거기는 그거
비구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만 하는 그런데 꾸띠라고 하는데 거기 그쪽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돌아올 때 못 돌아가게 됐어요. 여기서 더 공부하고 가지 왜 가냐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리미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그게 없으면 그 더 지도를 못하고 거기 가 계셔가지고 10년, 20년 돼도 진행이 안 되신 스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스님들 중에. 근데 이제 공부 좀 하다 가셔서 여기서는 뭔가를 못 이루다가 거기 가면 뭔가 이게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전부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느꼈을 때는. 18쪽을 마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78쪽은 앞에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선 인용문에서 보듯이 저자는 통찰지 수행을 열반이라는 궁극의 청정을 실현하는 기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앞의 계와 삼매는 통찰지의 뿌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온처, 개근, 재연 이거는 5원, 12처, 18개, 6군, 사성제, 12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온처, 개근, 재연의 법들을 토양으로 나머지 5청정을 몸통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통해서 도와 과와 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이런 진술만 봐도 청정 도로는 삼매 수행의 지침서는 결코 아니다. 삼매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도와 과와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뿌리일 뿐이다. 물론 뿌리 없는 열매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서 굳이 사마타냐 윗바사나냐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청정도로는 역시 윗바사나를 강조한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초기 남방, 북방에 공통되는 불교의 입각처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줄을 보면은요. 북방의 북정선과 가나선도 삼매보다는 통찰지를 강조한 수행이다. 그래서 육조 단경도 오직 견성을 논할 뿐 선정을 통한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것을 설하고 있다. 가나선과 윗바사나에 대한 비교 연구는 강목 스님의 가나선과 윗바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참조할 것. 여기서 윗바사나란 바로 법에 대한 통찰지, 즉 반야를 말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 결국 네, 강목 스님 가나성과 윗바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하는 논문도 좀 텍스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강록 스님의 이 청정도론 강의도 좋지만 일묵 스님의 청정도론 강의가 좀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일목 스님도 청정도론 강의가 네, 있어요. 네, 네.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까?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일묵 스님이 훨씬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68주에 이제 북방의 북종선과 가나선도 삼매보다는 통찰지를 강조한 수행이다. 이거는 잘못 오해하신 것 같네요. 가나선은 삼매 이제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통찰지와 삼매가 통합되어 있는 거죠. 중도를 이제 화두로 바로 체험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분류는 좀 이 표현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이제 이 가나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희가 성성적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통찰지가 성성이고 삼매를 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성성을 더 강조한다라고 이해하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저희가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야기는 성성을 좀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 성성과 적적을
나누면 우리는 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굳이 강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 보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성성과 네. 적적은 하나고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가나선이 이제 아니란 얘기죠. 강무순이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장하는 견해가 무엇인가는 것이 확인이 필요한 거죠. 확인이 네. 필요한데 이제 우리 단경에서는 정과 해를 나누면 그렇죠. 이제 외도다는 거잖아요. 정의 맞아. 불이이고 정의 불이가 중도잖아요. 네. 그 중도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한 논점을 잡고 이 청정도론의 견해나 또 이걸 해설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지금 이제 가나선을 오해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제 잘못 본 거다는 거죠. 가나선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나선은 중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이 하나 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성성과 적적이 하나라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거고 중도의 근거는 뭐냐?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초기경전의 부처님 말씀과 가전영경의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 얘기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면에 보면 이 청정도론이 그 초기 불교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수행 지침서이잖아요. 네. 근데 초기 불교는 이제 초기 경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 경전은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셋이 뭐 좀 넓게 잡아가지고 한 부처님 사후 100년까지를 초기 불교를 하는데 청정도로는 5세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1000년 뒤에 나온 논서란 말이에요. 그 이걸 어떻게 청정도론을 어떻게 초기 불교 주석서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이제 못마땅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고 초기 불교를 주장하는 분들 요즘 만나면 계속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 게 뭐냐면 그게 왜 초기 불교냐?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관점에서 청정도론은 5세기 저술인데 왜 그걸 초기 불교라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분들이 약간 뭐랄까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정도론이 쓰여진 건 5세기지만 이 청정도론의 그 바탕이 되는 기본서가 아까 경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경장들이 이제 그 근본불교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청정도로는 부처님 사후 1000년 뒤에 결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을 핵심 테스트로 해가지고 수행 체계를 말하면 그걸 초기 불교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초기 불교를 요거 얘기한다면 부처님 그 니까야에 한정된 얘기가 되는데 니까야에 대한 주석을 통해가 수행 지침서라니까 그걸 초기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니카야에는 교수님, 저도 의견까지는 아니고 아까 이 청정도론이라는 것이 그 사부니까야, 아비담마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청정도론 이 주석서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는 이걸 아직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듣기만 했는데 저도 이 동안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아까 얘기하신 맞지마 니까야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맞지마 니까야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중간 길이의 부처님 말씀이다를 떠나서 왜 맞지마 니까야를 읽게 됐냐 하면은 이게 수행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교수님, 청정도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5세기에 그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경전들을 다 집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주석서로 누군가 아까 그 말씀하신 붓다고딴가 그분이 일종의 어떤 서머리 그 안에서도 수행 체계를 만드는 서머리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저기 청정도를 지금 안 읽어가지고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처음 청정도를 시작할 때 마음보다도 되게 더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저쪽 남방 상좌부에서 한다 이거라기보다는 마츠마 니카야를 지금 읽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아 이래서 우리 선으로 넘어올 때 이랬구나. 그래서 이 조사선이 이제 물론 나중에 간화선으로 발전했고 우리는 간화선을 배우는 또 이제 도반들이지만 더욱더 수승하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곳곳에서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니까야부터 차분히 이것이 이렇게 뭐라 그러게 집약돼서 청정도론으로 즉 그 안에서도 수행체계법으로 나왔다 이렇게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가져가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청정도론 공부하는 게. 예.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초기 불교로 청정도론을 이제 주요한 텍스트로 하는 거에 대한 제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문제 제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부처님 사후 1000년 뒤에 청정도론이 이제 이거는 초기 불교의 수행 지침서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 사후 1000년 뒤에 나온 수행 지침서인데 왜 그게 초기 불교의 수행 지침서냐? 나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문제 제기에 맞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글로는 텍스트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나온 배경이 있잖아요. 청정도론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내가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조 단경이 부처님 사후 한 1200년 지나서 나온 수행 지침서를 합시다. 그러면 그 6조 단경의 핵심은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 경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수행 지침서예요. 그러면 6조 단경도 초기 불교의 수행 지침서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시 한번 교수님, 저기 청정도론은 그러니까는 이 청정도론이라는 이 텍스트가 주석서잖아요. 그 성질이. 그리고 육조 단경은 주석서인가요?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주석서고 그 초기 불교 시절에 싱할리어로 쓰여졌던 그런 다양한 경전들 이러한 것들을 이 붓다고사 스님이 여기저기서 해서 엮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엮어져 있는 내용하고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 사부 니까야, 오부 니까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아 이거는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가 아니다라고 할 텐데 단 1도 그게 또 없다라는 게 초기 불교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선불교에서 이 선이 또 이게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다 뭐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같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네가 그렇게 초기 불교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섭렵을 해서 스님께서 나름대로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엮어냈으니까 그것도 역시 부처님의 원음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 했더니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면은 쌤 이렇게 되는 네 그 얘기가 언제 얘기인데요? 그거 뭐 꽤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 네 저하고 견해가 비슷하네요. 네.
예, 저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예, 지금 저도 그 위파사나 그 가르치고 있는 김재성 교수나 또 김열권 법사나 또 그쪽 스님들을 만나면 왜 그 초기 불교라고 주장하느냐, 왜 위파사나를 초기 불교라고 주장하느냐고 제가 묻고, 가나스니야말로 초기 불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거 아니냐, 저는 역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나스니야말로 부처님이 그 초전법륜에서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 또 가전영경에서 중도가 영기라는 거, 그 다음에 초전법륜에서 오비구가 은하대오한 거, 그죠? 첫 설법을 듣고 바로 깨치는 거. 가나스니야말로 가장 초기 경전의 부처님 전통에 가장 원정에 가깝게 수행하는 전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초기 불교를 주장하는 것만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가나스니야말로 초기 불교의 부처님 근본 사상과 정신에 가장 근접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들이 주장해야 나오네요.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뜻은. 어찌됐건 예, 초기 말씀하세요. 불교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어찌됐건 선으로 나가기, 대승으로 나가기 위한, 그리고 부파에서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파 불교 그 상황이 지나서 이제 부파 불교 때의 대승이랑 최근에 이 대승이랑은 똑같은 대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파 시대의 대승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 가지고 대승으로 지금 이 동북아에서 일어나면서 대승 불교가 자리 잡게 된 거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초기 불교의 그 기본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저는 선의 인프라가 초기 불교 그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대승을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초기 불교를 먼저 공부를 해라.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다 보면은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선의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정말 교수님께서 잘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상자부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근본불교라고 하는 율장이나 그런 초전법륜품이 나오는 율장이랑 청정도론하고 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율장의 위치? 오히려 율장보다 이제 상자부에서는 청정도론을 더 높이 평가한 기본 수행 지침서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개정에 사막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청정이 윗바사나 수행의 근간이니까 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율장이나 논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현학적이고 좀 학문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참 실수하는 데는 경을 위주로 하는 사막과 칠장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다 율장만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백일법문에서 이렇게. 율장도 인용하고 이제 초기경전도 인용하는 거죠. 니까야하고 같이 인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오늘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어제 이제 봉암사에서 최초로 이제 제가자 철야 정진을 하고 아침에 이제 3시 예불을 하고 이제 봉암사 주의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잠깐 저하고 뭐 얘기를 이제 잠깐 나눴는데, 그 주의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봉암사 역사에서 아마 처음으로 제가자들이 와서 철야를 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자들이 말이 없었겠습니까? 수자 스님들이 말이 뒷공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 어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런 뜻을 이제 저도 저간의 사정을 아니까 스님께 이제 정말 고맙고, 또 스님께서 그런 큰 결심을 해서 이제 배려했기 때문에 저도 뭐 몸도 피곤하고 이러지만은 이제 그 동참을 한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심이 그 고충을 얘기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 있는데 지금 우리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소성적이다. 자기 공부만 생각하지 제가자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 전통, 북방의 전통이지만 우리 한국 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은 대단히 소성적입니다. 소성적이고 기복적이거든요. 저는 이걸 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제 초기경전과 근본불교 사상과 이제 가나선의 본래 정신을 되새겨가지고 이걸 좀 이 시대에 새롭게 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이 나와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일장 공부를 한다고 스님한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제가자들한테 무슨 율장을 왜 가르치냐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지금은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스님들께서 제가자들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지 스님께서 이제 제가자들한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추가자들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어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지도 않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공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들어오신 도반님들이 다 역량이 되니까 충분히 그렇죠. 이제 네. 가능하시고 교수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게 지금 토론처럼 되면서 얘기를 서로 공부해가면서 서로 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네요. 네, 공감입니다. 예. 제가 계속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그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이 저희 이제 가나선하고 결코 그 상충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아까 근본불교 곧 가나선의 그 정신을 다 잊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니까야에 대한 주석이 이제 청정도론인데 그 청정도론 그렇다면은 니까야와 청정도론 사이에 뭔가 갭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래서 청정도론은 뭔가 상자부에 조금 가나선과 맞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교수님 조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네. 향후에 일정대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캐내야 될 몫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게 토론한다고 여기서 답이 나와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서 니까야와 그 아비담마를 기초로 해서 청정도론 그 주석서가 쓰여졌다라는 그게 이제 그대로 여기 아까 서머리 해주신 대로 그거를 믿고 한번 쭉 밀고 나가서 실제 아까처럼 궁금한 교수님의 그 뭐 성성적정 성성적적은 석순이 씨가 얘기하셨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가 캐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청정도론이 그 왜 청정도론에 그 기반을 둔 것이 그 정통 부처님의 근본 불교냐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계속 니까야의 주석서기 때문에 그게 니까야가 가나선과 일치한다면 사실 청정도론도 저희랑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니까야와 니까야의 주석서지만 청정도론은 조금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제 남방 그 상자부 성가의 수행 전통과 이제 가나선이 이제 그 차별화되는 지점이 이제 그건데 저는 일단 아까 수연도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100일 법문을 공부를 다 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법문은 출발이 그 초기경전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과 가전연경을 100일 법문에서 가장 중요시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청정도론도 이제 니까야 그러니까 초전법륜경과 가전연경을 중요시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초기경전에는
초전법령경과 가전연경 말고 방대한 경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대성 논사들은 이제 초전법령경과 가전연경을 주목해 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교수를 담고 있다고 본 거고, 아마 이제 청정도론 그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청정도론을 읽어가면서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나왔는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는 항상 중도와 팔정도를 기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와 팔정도, 중도 연기법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견해들이 그 벌어지면서 이제 차세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나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모든 도반님들에게 이건 저의 바람인데, 이걸 너무 막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좀 너무 크리틱하게 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밖에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뭐 소설책은 아니지만 읽는다는 식으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러니까 이렇더라라고 일부러 끼워 맞추면서 하는 그런, 저희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뭐 솔직히 말하면 세미나도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 실력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어놓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야고 부분에서 오타가 하나 났으니까 그거는 우리 도반님들께서 안구따라 아타카타 주석서에 안구따라에서 T를 R로 잘못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 디가 니까야서부터 안구따라 니까야, 이 니까야가 들어있는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긴 길이, 중간 길이도 그 상황에 따라서 잘려질 수 있거든요. 긴 거를 잘라서 중간 길이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법수에 따라서 긴 길이가 법수 뭐 사성제 8정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경들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요, 지금 수연 도반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공부할 때도 초반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금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진행되지 않고,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불교, 뭐 저희들 선 이런 쭉 얘기하는데, 저는 저희들이 공부하는 부분, 또 지금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이 청정도론 초기 불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요거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쪽은 또 이런 견해가 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는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해 나가되, 너무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러가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또 도반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다 보면 우리는 그런 학습하는 부분보다는 서로 비교해 나가면서 어쨌든 긍정적이고 저희들은 관화선을 하는 실천이 일단 중요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요 초기 경전에 대해서 또 특히나 백희인 도반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주실 것 같으니까 많은 도반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조금씩은 스스로도 공부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올 1년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아주 지금 이렇게 보면요, 다음 달에 할 부분이 교수님 1, 2, 3장을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셨거든요.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백희 도반님 또 정리해 주신 부분이 1, 아니, 2장이 대청정에 관한 건데 1, 2장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 그 부분? 잠깐 네. 그 백인 도마님 발표하신 거는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예, 그걸 일단 먼저 단락을 짓고 이제 네. 다음 공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시는 걸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백인 도마님 저는 마무리 말씀 한번 하셔도 좋을 것 네, 같은데. 예. 네. 기본적으로 청정도론을 처음 접하면서 이 청정도론이 무엇이고 어떠한 체제로 이 청정도론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청정도론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가 해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깊이 들어가려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초기 불교를 이 청정도론을 깊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고요. 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참선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각자 도반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따로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이 명상 지도자 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공부는 가장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요약하고 꼭 알아야만 되는 거. 그런 부분만 집약해서 공부를 해나가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그 백인도반님 그 공유를 누르고 다음 번 그 발제 일정 그거를 공유를 시켜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나요? 제 거 중지 눌러야 되나요? 제가 바꿨는데 도반님들 보이시나요? 네, 안 아니, 바꿔지. 아니, 이게. 아니. 안 바뀌어지는데요. 예, 다시 누를게요. 보이나요? 네, 네, 예, 네. 아, 예, 보입니다. 예. 자, 회장님 진행하시죠. 네. 오늘 해제 부분에 대해서 백희니 도마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음 달 2회째 보면 여기 교수님이 1장, 2장, 3장까지를 한 파트로 묶어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정리해 주시는 걸로 보면 1장, 2장이 대청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3장은 그 다음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이 맞나요? 백희니 도마님? 그런데 1장과 2장이 개고 나머지가 그 네네. 또 뒷부분이 정이긴 하지만 그럼 네네. 정에서도 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 네. 회차가. 그러니까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음, 돼요, 저는. 네, 네, 네. 저, 그러면 저는 그대로 1, 2, 저는 3장? 페이지 수를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달 1, 2, 3장을 한 파트로 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그 네네. 1장, 2장, 3장으로 발제자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각 네. 장마다 발제를 어느 도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 원래 계획대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실 분을 어떻게 이 다음 달에 발표해 보실 분 공부해서 이 양이 121쪽에서 네. 329쪽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네네네. 양이라서 이거를 네. 한 분이 하시기에는 뭐 버거우니까 지금 교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네. 1장, 2장 딱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제자를 다음 달에도 두세 분씩 이렇게 네, 1장, 2장을 한 분이 하시고 3장을 뭐 3장을 그렇게 하시든 그냥 편한 대로 꼭 장, 파일을 안 만들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꼭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PPT로 우리가 보여주고 만들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굳이 그렇죠. 꼭 그렇게 예,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해도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A4 용지 한두 장, 그죠? PPT 5장, 그 정도 범주로 이제 약식으로 요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A4 용지로도 해도 되시고요. PPT로 해도 되시고, 그거는 좀 근데 A4 용지로 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서머리가 돼 있는 게 메모가 돼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발제는 1, 2, 3장 요 순서대로 하면은 범위가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일단 오늘 동참하신 도마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윤희 도마님이 개를 전공하려 하셨으니까 개를 맡으시죠 뭐. 저요? 예. 네. 일장. 교수님이 하셔요. 예? 예? 교수님이 하셔요. 저요? 저는 개에 네. 관심이 없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121에서 137, 그러니까 121에서 195가 아니라 이렇게 굳이 명시하신 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페이지를 명시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그 있는 거 했는데 저거 약간 오타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근데 그 쪽수를 보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한 번은 챙겨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 달에는 교수님이 먼저 하십시오. 교수님은 총괄 진행하셔야 되는 분이 교수님 하시면서 하셔야죠. 계열 부분인데. 나는 개에 관심이 없는데. 이윤희 도마님 한번 네. 어떠세요? 스타디를 해주시는 게? 제가 두 저도- 타행을 할게요. 이 장을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뭐 이윤희 도마님이 1장을 하시고 제가 네. 2장 하는 걸로 하고 3장은 누가 맡으시죠 뭐. 삼장 누가 하실래요? 일단은 석순이 도반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3장 석순이 도마님 한번 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1장은 이윤희 도반님, 예. 2장은 교수님, 예. 3장은 석순이 도반님이 다음 달 발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2월 달 워크숍 가기로 했잖아요. 네. 네. 네네네. 워크숍을 제가 ES 클럽을 생각을 했는데 이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비싸서 석종사 설리문이 시설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해옥스님 계시고 하니까 설리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종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망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스님, 아니, 죄송해요. 교수님. 예. 꼭 석종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절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토론이 시끄럽게 조용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ES 리조트는 좀 그런 메리트 때문에 가시는가 보다. 정말 워크숍처럼 좀 이렇게 절에서 시간이나 이런 소리 같은 거 구애 안 받고 막 얘기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했는데 어느 절을 가든지 그런 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석종사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가? 네, ES 클럽이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교수님? 할인해주지 않으면 꽤 비싼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인이 이제 됩니까? 여기가 그 PPT 문제나 그런 음. 공간 장소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조트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리조트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꼭 뭐 ES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간만에 만나는 한 3년 만에 뵙는 거잖아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이라는 그 좋은 분위기도 있지만 너무 막 여기서는 좀 절제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좀 탈피해서 우리끼리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세팅을 하고 이러기에는 좀 첨예한 말도 오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절에서 그런 거를
제공이 가능한 절이 있을까 싶네요. 어이, 절에 사시는 분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하시네. 아시니까요. 절 생활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아니 이제 절이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ES 리조트가 조금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할인을 좀 그 받을 수 있으니까 할인 받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예. 다시 ES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예. 다음 주나 다음 주 안에 제가 이걸 정리해 가지고 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명상 지도사반 신년 새해 첫 원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일 동안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반님들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여일하시길요.